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월요일 아침이면 다들 그 몽롱한 정신 좀 깨우려고 막 진한 커피 한 잔부터 찾으시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한 잔 마셨습니다. 저도 스튜디오 오면서 엄청 큰 벤티 사이즈로 하나 마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이 세 가지 자료를 보면요. 네? 우리가 무심코 찾는 그 자극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뇌를 깨우는 방법은 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좀 떨어져 있죠, 주제들이? 네, 연세대학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의 의학적인 도파민 중독 강연, 그리고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의 철학이 담긴 여행의 기술, 마지막으로 뇌과학 기업 바낙토스의 뉴로하모니 기술 분석 자료까지요. 와, 의학, 철학, 뇌과학 엄청난 조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연결되는 순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마음의 병을 해결할 굉장히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로드맵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이 명확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 특히 요즘 극심한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빠진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뇌를 갉아먹는 그 도파민 중독의 진짜 실체를 파헤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냥 뺏어버리는 그런 1차원적인 금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치유 여행이라는 철학적 해법을 찾아볼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치유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뇌 구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는지 첨단 뇌과학 장비 데이터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과학으로 증명하는 완벽한 3단계 여정이네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녀석부터 도마 위에 올려보죠. 도파민입니다. 네, 도파민. 요즘 도파민이란 말 엄청 쓰잖아요. 많이 쓰죠. 자극적인 재미만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걸 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도파민이 우리 뇌를 망치는 절대 악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우 교수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완전히 헛짚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죠. 사실 도파민 본연의 임무는 생존과 번영입니다. 생존이요. 네, 인간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무언가에 호감이나 애착을 갖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호르몬이에요. 자료에 보면 흥미로운 동물 실험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 제가 그 부분 읽었습니다. 아메리카 초원들 쥐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보셨군요. 보통 쥐들은 짝짓기를 하고 나면 그냥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들쥐들만 평생 한 파트너만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닙니까? 있을 때 뇌에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사랑과 안정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상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이네요, 정말.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막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게 만드는 그런 진취성도 결국 이 도파민 덕분이거든요. 사랑을 하게 만들고 또 꿈을 향해 달리게 만드는 호르몬이라. 너무 좋은 녀석인데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좋은 도파민이 질병 취급을 받는 건가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도파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파민을 얻는 방식이 기형적으로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얻는 방식이요? 예전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달, 몇 년을 고생해야 얻을 수 있었던 도파민을 이제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아, 스마트폰, 숏폼 영상들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저도 가끔 자기 전에 진짜 딱 10분만 봐야지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막 새벽 2시일 때가 있거든요. 자료 보니까 한국인 숏폼 동영상 시청 시간이 한 달 평균 52시간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안철호 교수는 이렇게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이 끝없이 쏟아질 때 뇌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경고합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도파민 수용체가 있어요. 안테나요? 네. 그런데 쇼폼이나 배달 음식처럼 자극이 매일 폭격처럼 쏟아지면 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이 안테나 개수를 줄여버립니다. 둔감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귀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 나중엔 고막상할까봐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안테나가 무뎌지니까 일상의 잔잔한 행복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보거나 친구랑 대화하는 것 정도로는 아무런 기쁨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와, 끔찍하네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고요. 맞습니다. 강연에 나왔던 뇌 MRI 사진 비교가 그걸 충격적으로 보여주죠. 저 그 사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뇌는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곳곳이 막 붉은색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잖아요. 네, 안테나가 잘 작동하는 상태죠. 그런데 필로폰 투약자의 뇌는 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붉은 불빛이 완전히 꺼져서
무슨 시커먼 암흑 같았거든요. 수용체가 완전히 고갈돼서 극심한 무기력에 빠진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 보면서 좀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어요.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저렇게 수용체가 다 타버려서 암흑이 된 뇌라면 한 번 망가진 뇌는 끝인 겁니까? 평생 우울증에 갇혀 살아야 하나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뇌는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아, 변할 수 있다. 강연 자료 다음 장을 보면 마약을 1년 동안 끊고 치료에 전념한 환자의 MRI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꺼져 있던 붉은색 수용체들이 일반인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다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극단적으로 망가졌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일상에서 무뎌진 우리 뇌의 안테나를 다시 세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스마트폰 던져버리고 무조건 참는 금욕 생활을 해야 합니까? 무작정 참는 건 지속 불가능하죠. 여기서 안철호 교수가 언급한 원숭이 실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줍니다. 아, 그 먹이 실험이요? 네, 원숭이한테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도파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 달콤한 먹이를 입에 놓고 씹는 순간, 그러니까 결과가 주어졌을 때인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반대였죠. 네, 먹이를 입에 넣을 때보다 저 멀리 먹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물을 손에 쥐었을 때가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된 이유가 오직 결과에서만 쾌락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스크롤 한번 내리면 나오는 자극적인 영상들처럼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반응하는 도파민은 목표를 향해 땀 흘리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결과의 도파민에서 과정의 도파민으로 뇌의 회로를 바꿔야 한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 과정의 도파민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자료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네요. 공주대 이용근 교수가 제안하는 해독제죠. 네, 바로 여행입니다. 하지만 이용근 교수가 말하는 여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락 중심의 관광이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한 버스 타고 맛집 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 읽으면서 훔칫했습니다. 이건 여행이라기보다는 거의 극기 훈련 같던데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무거운 배낭 메고 낯선 길을 걷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발에 물집까지 잡히는 물리적인 고통을 동반한 여행이잖아요. 왜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죠?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우리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안젤라 더크워스의 심리학 개념 중에 그릿이라는 게 있죠. 아, 끈기와 열정, 그릿이요. 네. 편리함을 버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 걸음씩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무너졌던 도파민 수용체가 건강하게 다시 깨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아까 그 원숭이가 먹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거네요. 이용근 교수가 이 과정을 삶을 창조하는 3단계 여행법으로 묘사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달콤한 이별이었습니다. 익숙한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디지털 단절이요. 네. 매일 들여다보던 스마트폰, 끝없는 비교를 낳는 SNS 같은 중독 요소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고 당장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들과 이별하게 되죠. 몸이 피곤하니까 뇌가 비워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2단계가 변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늘 혼나는 직장인이거나 성적 압박받는 학생이라는 좁은 역할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낯선 여행지에서는 다르죠. 네, 1인 식색의 다채로운 페르소나를 꺼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길도 혼자 찾아야 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도 해야 하고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디지털 노마드로의 변신입니다.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개척자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깊어지면 대망의 3단계, 미래의 길을 묻는 여행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저는 이 3단계가 참 철학적이어서 좋았어요. 육체적인 고단함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시선이 바깥 풍경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대목이요.
위대한 철학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칸트는 매일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산책했고 니체는 걷지 않고서는 위대한 사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걷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도파민 리셋 버튼이었던 겁니다. 아주 예리하십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 우리는 AI가 정답을 3초 만에 뱉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만 던지면 완벽한 답이 나오죠. 이런 시대에 굳이 무거운 배낭 메고 땀냄새 풍기며 걷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죠. AI가 루트 짜주고 맛집 찾아주는데 왜 걷냐고 할 수 있죠. 여행 다녀오니까 기분 좋더라. 이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내 망가진 뇌가 고쳐졌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자료가 퍼즐을 완성해 줍니다. 뇌과학 기업 파낙토스의 뉴로하모니 기술이요? 치유의 효과를 추상적인 감상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기술이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보고 흔히 스마트워치에 있는 명상 앱이나 스트레스 측정기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웰리스 기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뉴로하모니는 식약처 KFDA 인증을 받고 미국 FDA에도 등록된 2채널 휴대용 의료기기입니다. 측정 방식 자체가 달라요. 아, 그 부분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보통 병원 가서 뇌파 검사하면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로하모니는 2분 20초 동안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다시 뜨는 굉장히 동적인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건가요? 뇌의 탄력성과 회복 능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회복 능력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외부 현실에 대응하는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는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뇌가 스스로 휴식을 취하고 안정파장인 알파파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죠. 아, 휴식 능력을 보는 거군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뇌가 휴식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다시 현실 대형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성능 볼 때 가만히 세워두는 게 아니라 엑셀도 밟아보고 공회전도 시켜보면서 유연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뇌가 환경 변화에 맞춰 얼마나 유연하게 스스로 조절하는지 데이터로 잡아내는 거죠. 이 기술 적용 사례 보고 정말 크게 놀랐어요. 치매 진단 정확도가 무려 97.05%라는 것도 대단한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이거였거든요. 전국 소년원 11곳에 이 기기가 공급돼서 소년 범죄자들의 충동 조절 치료에 쓰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뇌를 실제로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치료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가요? 흔히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전기나 자기장으로 머리를 억지로 자극하는 TMS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건 부작용 우려도 있죠. 그럼 자극을 안 주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죠? 누로하모니는 뇌에게 거울에 보여주는 누로피드백 기술을 씁니다. 뇌한테 거울을요? 헤드밴드를 착용하고 태블릿 화면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데요. 사용자가 집중을 잘하거나 안정된 뇌파를 만들면 게임이 잘 진행되거나 맑은 소리가 납니다. 산만해지면 멈추고요. 와, 뇌가 화면을 보면서 아, 내가 집중하니까 게임이 잘 되네. 이게 좋은 상태구나. 스스로 깨닫고 훈련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위적인 자극 없이 뇌의 스스로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능동적 자기 조절이죠. 한양대 임창환 교수의 연구 결과도 첨부되어 있는데 이 훈련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망 구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인체의 신비와 첨단 과학의 만남이네요. 망가진 뇌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데이터로 안내해준다. 자, 여러분. 이제 흩어져 있던 의학, 철학, 뇌과학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합쳐지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10대에서 40대 사망 원인 압도적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 무거운 현실이죠. 도파민 중독, 극심한 경쟁 속에서 무너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거대한 질병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정신과 가서 우울증 약 처방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약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오늘 살펴본 지식의 융합이 바로 그 대안입니다. 안철호 교수가 경고한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근 교수가 제안한 과정 중심의 치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 과정을 파낙토스의 뉴로하모니라는 장비로 검증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상적인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4월 9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죠. 네, 이 법 시행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현장에서 바로 실현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울증과 도파민 중독으로 방 안에서 쇼폼만 보던 청소년들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자연 속으로 며칠간 여행을 떠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한계를 극복하며 내면의 그릿을 기리죠. 걷기의 치유 과정이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숙소에서 작은 뉴로하모니 헤드밴드를 착용하고 자신의 뇌파를 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시뻘겋게 치솟아 있던 스트레스 파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치유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눈앞에 태블릿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철학적인 치유의 경험이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출해낼 뇌과학 기반 스마트 치유 관광 프로그램의 실체입니다. 단순한 쾌락 중심 관광이 과학을 만나 진정한 의료 산업으로 진화하는 거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깊고 넓은 이야기들이 결국 미래 청소년 문제 해결이라는 희망의 목적지로 도착한 것 같아서 정말 짜릿합니다. 맞습니다. 편안함이라는 독을 비워내고 묵묵히 걷는 땀방울, 그리고 뇌 스스로가 긍정적인 신경망을 만들도록 돕는 과학. 이 둘이 만나면 아무리 시커멓게 꺼져버린 도파민 수용체라도 다시 붉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호르몬의 노예가 아닙니다. 완벽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안철호 교수의 자료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 커피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극단적인 마약 중독자의 뇌 사진을 보여주며 안 교수 본인도 과거에는 하루에 커피를 무려 20잔씩이나 마시는 심각한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죠. 피곤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작은 위로라고 생각했던 그 커피 한 잔이 사실은 뇌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은 침대에 누워서 그냥 심심해서 피곤해서라는 이유로 무심코 반복했던 여러분만의 그 작은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게 쇼폼일 수도 있고 단 음식일 수도 있겠죠. 혹시 그것이 뇌의 안테나를 서서히 부러뜨리고 있는 숨겨진 중독은 아니었을까요? 당장 내일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은 깊숙이 꺼두고 이어폰도 빼버린 채로 평소 가지 않던 낯선 골목길을 딱 10분만 땀나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 낯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뇌파가 어떻게 평온함을 되찾고 다시 붉게 깨어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의 끝까지 동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통찰력 있는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침대에 누웠다 손지분만 속삭이던 밤 어느새 밤새워 손가락만 넘기는 힙폰 평균 빛이 시간을 뺏겨버린 텅 빈 내 하루 눈은 번쩍 뜨여도 마음은 왠지 무기력해 빨갛게 빛나며 날 깨우던 뇌 속 안테나가 점점 줄어들고 무뎌져도 센 자극만 찾고 있어 스마트폰 불빛에 내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가 알고리즘이 주는 신호조차리 가짜 행복은 그만 망가진 수용체도 우연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대 치료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훈련이니까 이제는 스크린 밖으로 진짜 내 모습을 찾으러 갈래 화면을 끄고 두 발로 낯선 길을 걸어봐 달콤한 익숙함과 이별하는 땀방울의 여행 AI가 세초 만에 짜주는 뻔한 정답 대신 무거운 날막을 메고 내 안에 그를 깨워 결과를 얻는 순간보다 짜릿한 건 달려가는 그 과정 내 뇌를 깨우는 진짜 도파민 밸런스 남들이 다 가는 편안한 길은 잠시 접어도 두 발로 부딪히고 한계를 넘는 변신 여행 알파파가 오르고 내 뇌파가 스스로 안정을 찾아 긴장은 풀리고 스트레스는 스니프새는 날아가지 누가 날 고쳐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나에서 내 뇌를
지휘하는 능동적인 크리에이터로 이 땀 냄새 나는 경험은 A도 절대 베낄 수 없어 자극적인 재미만 쫓는 도파민은 이제 그만 내 삶의 주도권은 이제 내가 꽉 잡을 거야 원숭이도 아는 진짜 행복의 비밀을 기억해 목표를 향해 땀 흘리며 기대하는 그 시간들 화면을 끄고 두 발로 낯선 길을 걸어봐 달콤한 익숙함과 이별하는 땀방울의 여행 A가 상처만을 짜주는 뻔한 정답 대신 무거운 삶을 메고 애 안에 그릴 깨워 결과를 얻는 순간보다 짜릿한 건 달려가는 그 과정 내 뇌를 깨우는 진짜 도파민 밸런스 발이 아파올 때쯤 찾아오는 내면의 질문들 나는 누굴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할까 어린 왕자처럼 낯선 길 위에서 우연을 만나고 스스로 조절하는 내 파처럼 나의 길을 찾아가